그러면 이 구조화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하면 돼요. 뚜껑 이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안녕하세요, 우가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셀프통을 통해서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지난 영상 꼭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습관을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욱하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평가하는 내가 긍정적이어야지 되는데, 내가 항상 욱하는 성격이 엄마예요. 욱하는 성격이 아빠예요. 그러면 아이를 대할 때 또 욱하고 후회하고, 욱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욱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욱하는 것도 습관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습관을 바꾼다라고 하면 욱하는 것을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겠죠. 조절하고 있는 나를 바라봤을 때 자존감을 또 올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습관을 바꿔 보자는 거죠. 그러면 습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지? 라는 것부터 아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앤서니 디킨스 교수팀이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생지를 통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1단계는 낯선 경험을 의식적으로 학습하고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튼을 눌렀더니 음식이 나와. 이러한 낯선 경험을 의식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이게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2단계는 습관의 형태가 서서히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행동의 자동화가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버튼을 누르고 음식이 나왔는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내가 버튼을 누르면 음식이 나온다라는 것이 행동이 자동화가 된다는 거죠. 이게 습관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습관이 자리를 잡는 단계입니다. 즉, 행동을 하면 쾌감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쾌감으로 인해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버튼을 눌렀더니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 쾌감으로 작용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회로를 만들게 돼요. 회로를 만들고 나서 이것이 자동화가 되고, 자동화가 됐다는 건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두엽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전두엽을 거쳐야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판단하는데,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전두엽에 거치는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고치기가 어렵게 돼요. 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이제는 이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욱하는 걸 참는다고 했었을 때 계속해서 참다가 어느 순간에는 버럭하고 정말 빵 하고 터져버리죠. 그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 행동만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습관을 회로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 회로를 지우려고 하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회로를 지우지 말고 다른 회로를 만들면 돼요.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언제 화를 내고 있지? 라는 걸 일단 인지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내 화를 약간 좀 밑으로 내려놨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빵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구조화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화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하면 돼요. 뚜껑 이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우리가 뭐라고 하죠? 뚜껑 열렸어 라고 얘기하죠. 뚜껑이 열리면 안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뚜껑이 열리면 안 되고 내가 뚜껑을 열어야 돼요. 자, 그래서 뚜껑이 열리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여태까지.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뚜껑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건강행동 변화 전문가 헤더 맥키 박사가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잘게 나눠서 바꾸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뚜껑을 내가 열 수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꾹 하고 참았다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압력밥솥에서 치 하고 김 빼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내가 김을 좀 빼고 오면 돼요.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화가 올라오고 있어 라는 걸 인식했어요. 이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면 이거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네. 화를 참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화를 내고 있어 하면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이미 물을 먹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 눌렀다라고 하면 그 물을 마시는 하나의 행동이 하나의 나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내가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돼요.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면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돼요.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면 수회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습관은 낯선 경험을 의식적으로 학습하고, 두 번째 단계는 습관의 형태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세 번째는 이 자동화되어 있는 행동이 이제 비로소 쾌감으로 인해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해보시면 반드시 조절이 될 거고, 내가 조절하는 나를 바라봤을 땐 자존감이 빵빵빵 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와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존감이 올라가요. 여기까지 우가달이었습니다. 자, 근데 양육 팁을 하나씩 알려드리는데, 오늘 양육에 대한 팁이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거. 일본의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업가가 있는데, 이분이 어차피 잘 될 일인데 왜 화를 내? 자, 이거를 양육에 접목해보면 어차피 이거는 발달하는 과정인데 내가 화를 낸다고 더 빨리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우가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